안녕하세요. 금융지도를 아시나요? 강의를 맡은 정종우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금융기관의 두 가지 역할을 알게 해드리고요. 금융거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가입되어 있는 고객분들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포트폴리오를 좀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왜 금융기관을 거래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리해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의 질이 깨지는 사건들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큰 사건은요, 바로 경제적인 가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입니다. 즉, 가장의 사망은 가정의 경제적 소득원의 상실입니다. 그러면 당장 생활비의 문제, 교육비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채무 상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의 연봉의 3배 이상을 준비해 놓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사망 외에도요, 우리는 너무나 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암을 비롯한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무시무시한 질병에 대한 위협입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요, 경제적인 소득원이 상실은 되지 않더라도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즉, 감소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의 생활비, 이럴 때의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해 놓는 것 역시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큰 병들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치료비, 또 수술비, 입원비, 이러한 것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정의 형편 내에서 일부 준비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상에 일어나는 부분 외에 재산상에 이러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가 난다든지, 또는 상대를 크게 손상을 입힌다든지, 또는 운전을 하다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게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삶의 질이 깨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거래를 통해서 이러한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짧게는 1년 이내에 긴급자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1년에서 3년 사이에 어떤 소액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3년 이상 10년 이내에 본인의 결혼이라든지 또는 주택 마련이라든지 각종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통 자녀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요. 자녀의 교육비라든지 자녀의 결혼자금이라든지 또 두 부부의 노후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장기적인 자금을 준비하는 부분들, 지금보다는 좀 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준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금융기관을 거래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래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다 쓰지 않고 일부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현재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는 부분은요, 금융기관 가운데에서 어느 금융기관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재산상의 손실 부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험의 영역입니다. 미래의 풍요로운 삶의 설계에 있어서요, 짧게 1에서 3년에서 3에서 10년 이 단기 중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면 효과적일까요? 네, 증권사입니다. 맞습니다. 펀드라든지 이런 상품들을 통해서 운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교육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입니다. 은행이 빠졌네요. 네, 은행은 긴급자금 마련을 위해서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왜요?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요. 예, 이자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역할은 유동성 확보에 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융거래를 합니다. 왜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때 금융기관별로 역할이 있겠죠. 보험의 역할은요,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는 큰 부분과 장기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증권사는요,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단기, 중기의 자금을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은행은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재무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처럼 재무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